박수영 감독의 팬으로서 기대했던 영화 괴인의 정체를 보았습니다. 전통 국악의 빠른 연주 소리가 긴장감을 배가시킵니다.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동생을 팔아치운 후 허기를 달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려 다시 동생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동생이 있던 곳엔 피만 흥건하고 동생의 모습은 없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숲으로 들어가니 웬 까마귀가 그녀에게 동생을 찾기 위한 세 가지 단서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단서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제 다시 자신의 주인인 양반을 죽인 동생이 숲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까마귀를 만납니다. 하지만 분노에 차있던 동생은 까마귀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모습이 변한 누나를 만나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립니다. 물론 어쩌면 자신을 버린 누나가 미워 알고도 죽인 걸지도 모르겠네요. 괴인의 정체는 허기를 이기지 못한 누나가 동생을 팔아치우는 내용인데요. 결핍에 시달린 인간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버리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다시 그것을 찾으려 하지만 오히려 이용만 당한 채 그 소중한 것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인간을 속이고 기만하는 자본주의적 삶에 대한 은유처럼 보이네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그저 인간의 삶에 대한 은유일지도 모르겠고요. 소중한 것을 팔아버리고 다시 찾으려 하지만 오히려 사회에게 이용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마는 비극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괴상한 형체를 한 괴인을 그녀는 두려워하고 혐오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괴인이 되고 마는 아이러니한 순환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팔아버리는 순간 그녀는 괴인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까마귀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비웃고 미용하는 자본가가 될 수도 있고 약한 사람들을 비웃고 혐오하는 대중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박세영 감독의 전작들보다는 친절한 편입니다. 이야기가 그래도 서사구조 범주에 들어가 있어서 이해하는 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미니멀한 이야기와 신화적 구성, 전통악기의 신비스럽고도 괴기스러운 이용은 영화의 분위기를 더 무섭고 더 신비롭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1989년 정민은 아버지의 권유로 속독학원을 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는 행위는 기괴하기 그지없고 도저히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를테면 60초 안에 어려운 중국 서적을 완독한다든가 말입니다. 정민은 이 기괴함에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학원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곳은 유명한 곳이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설득합니다. 어느새 정민은 학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발표를 앞둔 어느 날 학원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영화는 한국 사회의 비이성적인 교육열과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그 어떤 수단도 동원하겠다는 것이 부모들의 논리입니다. 그 속의 희생양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아이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아이를 교육시키겠는가? 관객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고도 성장을 이룬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수많은 도태된 사람들과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공 신화에 집착하는 한국 사회의 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 묻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비판적인 영화의 메시지와는 다르게 아이러니하게도 영화는 상당히 시각적으로 예쁜 편입니다. 잘 구성된 카메라 워크와 화면 전환, 그리고 인물들의 연극적인 연기까지 합쳐져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정민 역을 연기한 김규나 배우의 연기도 사랑스러웠습니다.